광주 전남 지역민의 최대 식수원인 주암호의 저수율 20%가 붕괴됐습니다.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주암댐 상류의 하천은 메마른 흙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방안에 대해 관련 단체들이 외교적 치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대한민국 외교의 치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목포의 한 요양병원이 병원 시설을 증축하겠다고 허가를 받은 뒤 장례식장을 설치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병원 옆 주민들은 현행법을 악용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이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서울과 제주를 제외하고 사실상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유치 경쟁에 나선 가운데 광주 전남은 친환경과 지역균형 발전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민의 최대 식수원인 주암호 본댐의 저수율 20%가 붕괴됐습니다. 지난 12월에 30%가 붕괴된 지 2개월 만에 10%포인트가 줄었습니다.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주암댐 상류의 하천이 메마른 흙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주암댐을 구영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순천시 승주 주암호의 상류입니다. 흐르던 물줄기 대신 메마른 흙바닥이 드러나 있습니다. 갈라진 흙바닥에 난 풀도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주 식수원인 주암댐 본댐 저수율은 19.76%로 저수율 20%가 붕괴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저수율 35%가 붕괴된 데 이어 12월엔 30%가 붕괴됐고 결국 2개월 만에 10%포인트가 줄었습니다. 지난해 광주와 전남 지역 가뭄 일수가 지난 1974년 이후 역대 최장인 280일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주암댐은 광주와 나주, 고흥 등 12개 시군의 생활용수를 비롯해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수국가산업단지와 광양국가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식수원 공급량의 40%를 차지하는 화순 동복댐의 저수율도 20.62%로 20% 붕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현재의 상태로 극단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상태가 지속이 된다 하면 주암댐은 5월 중순, 그다음에 동복댐은 6월 중순이면 고갈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민들도 물 아끼기에 비상입니다.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는 6월 장마철 전까지 물을 아끼기 위해 자발적으로 절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2일부터 영산강에서 매일 3만 톤씩 끌어와 상수도 물로 공급하는 비상 상황입니다. 주암댐이 가뭄 단계에 진입한 이후에 장흥댐 등 인근 댐에서 대체해서 연계해서 공급하는 것 같은 가뭄 대책을 적극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이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정부가 오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기업이 아닌 국내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피해자들은 외교의 치욕이라며 배상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의 핵심은 제3자 변제입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수해를 입은 국내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이를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식입니다.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 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쟁점인 일본제철, 미쓰비시 중공업 등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와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사과는 끝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대한민국 외교의 치욕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대통령 어느 나라 대통령이요? 나는 그런 돈은 곧 죽어도 굶어 죽어도 안 받겠습니다. 또 이번 배상안이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는 정부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 협의회나 공개 토론회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 피해자들의 접촉이나 만남 과정도 지극히 부실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요식적으로 만났었고 또 만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누차 일관되게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전히 묵살한 채
특히 양국 경제단체를 통해 이른바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의 경우 2012년 한 차례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퇴짜 맞은 내용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구상은 미쓰비시가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로 얼굴을 바꿔 10년 전 테이블에 올린 흰 나무를 다시 꺼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시민단체 측은 매주 토요일 집중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이어서 정부가 발표한 배상안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법원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지역 정치권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 의원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가해자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외교적 실패이자 친일 매국 조치라며 정부에게 배상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광주광역시당도 성명을 통해 완전한 외교 실패라며 지적했고 진보당 전라남도당도 윤석열 정부의 배상안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목포의 한 요양병원이 병원 시설을 늘리겠다고 증축 허가를 받아놓고 장례식장을 설치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은 부속시설로 장례식장을 설치해 신고만 하면 되는 현행법을 악용한 겁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시 대양동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주택가와 인접한 부지에 건물이 건립돼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사 편말에는 병원 증축 공사로 표기돼 있지만 내부는 분향소 등 장례식장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목포시의 병원을 증축하겠다고 허가를 받고 4층 규모의 장례식장을 추가로 건립한 겁니다. 장례식장과 민가가 맞닿아 있고 마을길이 좁아 불편함이 예상됨에도 병원 측은 주민들과 어떤 협의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장 세팅을 해가지고 변경만 하면은 장례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편법을 써서 주민들을 기만하고 무시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병원 측은 요양병원의 경우 장례식장은 부속시설로 설치해 신고하면 되는 사안이라서 사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을협의회와 같은 공식 기구와 논의는 하지 않았지만 일부 주민들과 협의를 거쳤다고 해명했습니다. 동에다가 내놓을 때도 장의차가 내놓냐 안 내놓냐 길이 있냐 없냐 해갖고 동에서 공무원이 와갖고 저희들 확인하러 간 거 아닙니까? 본인이 그때 당시 이야기했던 것은 본인들이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목포시는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병원 증축허가 당시 장례식장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설계도에도 표시되지 않았다며 장례시설을 철거해야 준공이 가능하다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민감한 상황이고 인테리어 자체에 대한 부분이 처음부터 저희들한테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설계 도서대로 건물을 유지를 하고 준공 신청을 해라. 그런 식으로 시정명령을 보낸 거죠.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장례식장을 부속시설로 간주해 신고만 한 뒤 영업이 가능토록 한 현행법을 이용한 얌체짓에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오늘도 건조한 날씨 속에 전남 곳곳에서 산불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무안군 몽탄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불 진화 헬기 3대와 진화대원 30여 명을 긴급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선 끝에 1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논두렁에서 농업 부산물을 소각하다 발생한 것으로 보고 가해자를 입건할 계획입니다. 한편 오늘 낮 12시에도 고흥군 풍양면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나 2시간여 만에 꺼지기도 했습니다. 광주 전남 학교 급식실 노동자 1000여 명이 펫CT 검진 결과에서 이상 소견을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펫CT 검진을 받은 광주 전남 학교 급식실 노동자 4,460명 가운데 25%가량인 1,155명이 이상 소견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35명은 폐암이 의심되는 걸로 조사됐는데 강득구 의원은 목숨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가 나서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이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서울과 제주를 제외하고 사실상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유치 경쟁에 나선 가운데 광주 전남은 친환경과 지역균형 발전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광주 북구와 광산구, 장성군을 포함해 모두 360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첨단 3지구입니다. 국가 AI 데이터 센터가 올해 말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주변에는 광주과기원, 한국광기술원 등 연구기관과 삼성전자, 엠코테크놀로지 코리아 등 기업들도 밀집해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반도체 특화단지를 이곳 첨단 3지구에 유치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기업들이 바로 들어설 수 있는 용지 80여만 제곱미터가 있고 친환경 에너지 100%를 활용하는 R200 실현도 가능한 입지라는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재생에너지 전력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광주 전남이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강점이 있지 않느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를 받은 결과 모두 21개 지자체가 유치를 신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15개 지자체는 반도체를 유치 희망업종으로 선택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만 7개 시가 유치 신청에 나설 정도로 이미 산업 기반을 갖춘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치 경쟁이 치열한 점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또 부지가 즉시 입주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국가 입장에서 보게 되면 투입하는 비용도 줄 수 있다.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정부 인허가와 인프라 구축, 세제 혜택 등에서 큰 이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올 상반기 많게는 2-3곳까지 지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도체 특화단지를 광주 전남이 차지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소비자 물가가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호남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2월 광주 전남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광주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0.15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1% 올랐습니다. 이는 전국 8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상승폭으로 특히 전기, 가스, 수도가 28.5%나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택시업계가 기본요금 인상안을 놓고 또다시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늘 택시정책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택시업계와 기본요금 인상안을 협의했으나 지난달 말 진행한 1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측은 현행 3,300원에서 700원 오른 4,000원을 협상안으로 내놨지만 택시업계는 1,300원 인상한 4,600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특전사 동지회를 초청해 대국민 공동선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지역 내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18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5월 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5.18 부상자회에 5.18 민주화운동 교육관 운영을 맡기기로 한 광주광역시의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가 시민단체의 요구사항을 검토해보고 시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따라 파장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 선관위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한 혐의로 후보자와 조합원 등 5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지난해 10월 개최된 면민의 날 행사에 참석해 상당수 조합원이 회원으로 등록된 면체육회에 찬조금 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합원 B씨는 지난 2월 모 조합장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조합원 1,425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모 지역신문에 모 조합장 후보 전과 등이 담긴 광고를 게재한 혐의자와 모 조합장 후보 낙선을 위해 신원 불상자 13명에게 집회와 1인 시위를 하게 한 혐의자 등도 고발됐습니다. 예비군 훈련이 오늘부터 정상화됐습니다. 육군 제31 보병사단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020년과 2021년엔 전면 중단됐고 지난해엔 소집훈련 1일과 원격교육 1일로 축소 운영됐던 예비군 훈련을 4년 만에 정상 진행했습니다. 올해 31사단이 주관하는 광주 전남 지역 소집훈련 대상자는 모두 14만여 명으로 오는 12월 8일까지 순차적으로 예비군 훈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일 광주 상무지구에서 대테러 훈련이 실시됩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황금박쥐 부대는 내일 광주 상무 지하 공동구에서 무장괴한이 인질극을 벌이는 상황을 가정한 대테러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측은 이번 훈련에 특수전 장비와 병력 등이 투입되는 만큼 광주 전남 시도민들이 놀라거나 불편을 겪을 수 있어 미리 훈련 계획을 공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과 경남에 있는 섬진강권 지자체 4곳이 통합 관광벨트 조성에 나섭니다. 곡성과 구례, 광양, 경남 하동 등 4개 시도는 오는 10일 광양 매화축제에서 섬진강 관광시대 선포식을 갖고 봄꽃축제 공동 홍보, 모바일 스탬프 투어, 연계 할인제도 운영 등을 추진합니다. 이들 4개 시도는 지난 2020년 섬진강 수해를 입은 뒤 섬진강 통합 관광벨트를 조성하기로 했으며 섬진강권을 국내외 최고의 수변 관광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